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물질과 전자기장, 그 중에서 이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봅시다. 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이죠. 지지난 시간에 수소의 어떤 에너지 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를 이렇게 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고, 얘들이 이제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없고 이 정해진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죠. 자, 그럼 고체라는 거 어떻게 생겼겠니? 고체라는 거는 이 수많은 원자들이 함께 결합해 있겠죠. 자, 그럼 이때 얘네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? 에너지 준위들이 막 겹쳐지면서, 그치?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, 사실 여기 뒤에 보시는 이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, 하나의 상태에 하나의 전자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궤도가 겹칠 수가 없고 조금씩 틈이 있게 채워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조금씩 틈이 있게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뭐처럼 보이겠어요? 이 궤도들이 선들이 조금의 틈을 두면서 막 모이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띠처럼 생긴 이 띠 형태를 만들어내겠죠. 그래서 고체는 이 에너지 준위가 우리 앞에서 했던 원자 하나의 궤도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궤도들이 쫙 이렇게 조금의 틈을 가지고 뭉쳐져 있는 에너지 띠의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이 있어서 전자들이 원자들이 이렇게 뭉쳤을 때 원자 한 개랑 똑같은 이런 궤도에 막 전자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있는,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왜냐면 하나의 상태에 하나의 전자만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. 알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띠의 형태를 띠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죠. 이거는 저저번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이니까. 자, 그래서 여기 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이 구역을 금지된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궤도들이 모여서 생긴 이렇게 띠는 허용된 띠라고 해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띠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돋보기를 확대를 해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? 조금의 틈을 가지고 궤도들이 모여져 있는 모습을 띠고 있더라.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? 허용된 띠 안에 있는 전자들은 모두, 이거 중요합니다, 같은 에너지를 갖지 않는다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선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갑시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띠를 막 A라고 하고, A에 있는 전자는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, 뭐 이런 선지가 있다고 하셨을 때 이게 틀린 말이라고요. 알겠죠? 왜냐면 그 띠 안에 여러 개의 궤도들이 존재하고 그 궤도마다 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 이런 띠들에 이렇게 궤도들이 있고 그 궤도에 차곡차곡 전자들이 채워지겠죠. 그때 이렇게 절대 온도 0켈빈일 때 전자들은 가장 아래부터 차곡차곡 전자들을 채우게 됩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부터 띠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자, 그럼 이때 전자가 꽉 차 있는 것도 있을 거고, 그죠? 전자가 좀 덜 차 있는 이런 것도 있겠지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꽉 차 있는 이 마지막 띠,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? 원자가 띠라고 부르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명칭이니까 외워두십시오.
그리고 이렇게 이 원자가 띠 위에는 뭐 전자가 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채워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? 전도띠라고 부르기로 하겠다. 알겠죠? 가장 아래부터 차곡차곡 전자들이 채워질 거라고. 그럼 이때 이 전자가 꽉꽉 차 있는 가장 마지막에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부를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위에 에너지 띠는 어떻게 되겠어? 뭐 전자가 조금 차 있거나 텅 비어 있겠죠. 걔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부를 거다. 그리고 이 사이에 이 간격은 띠 간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. 알겠죠?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원자가 띠라는 거는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허용된 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다. 그 다음에 전도띠는 이 원자가 띠 위에 있는 놈인데 뭐다? 전자가 기워져 있거나 덜 차 있는 띠, 얘를 전도띠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고체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죠. 그치? 그거는 물질의 어떤 특성이잖아.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이런 거는 전기가 잘 안 통하죠. 그치? 근데 뭐 구리 이런 애들은 전기 잘 통한단 말이야. 우리 전선 이런 거 다 구리로 만들잖아요. 자,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을 우리가 이 에너지 띠 구조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, 자, 아까 이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틈을 띠 간격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, 자,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위에 있는 전도띠로 전이해야지 이제 이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건데, 그렇지? 우리가 뭐 건전지 이런 거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여기 있는 전자가 그 전기 에너지 받아서 이렇게 위로 점프 해야지 전기가 흐르는 건데, 자, 근데 이 띠 간격이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렇죠. 얘네들이 받아야 되는 에너지가 더 커진다고. 에너지가 겁나 커져야 된다고. 받아야 되는 에너지가. 그러면은 전기가 통하기 힘들겠지. 그렇죠? 그래서 이 띠 간격이 클수록 전기가 안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 도체 같은 경우는 이 띠 간격이 엄청 좁거나 아니면은 둘이 겹쳐 있어요. 그러니까 띠 간격이 존재하지 않아.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막 자유롭게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도체입니다. 그 다음에 전기가 안 통하는 뭐 부도체, 절연체 이런 애들은 띠 간격이 엄청 크죠.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그 뭐 적당히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 둘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. 그래서 자연선택 상태 반도체, 뭐 실리콘 아니면 뭐 저마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그 모의고사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, 자, 우리 어떤 도선에 저항을 따지고 싶어. 저항. 얘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얘 면적이 S고요. 얘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어떤 로우 곱하기 X분의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항을 찾을 수가 있는데, 이 로우가 뭐냐면은 비저항이에요. 비저항도 앞에 말했던 전기전도성이랑 연관이 있는데, 그 나무 같은 애들은 전기 잘 안 통하잖아. 그러면은 비저항이 큰 거예요. 그런 것처럼 물질의 특성을 반영을 하는데, 자, 이 비저항이 바로 이 전기전도성 분의 1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전기전도성이 좋으면은 저항이 작아야 되잖아. 그렇지? 근데 얘는 지금 비례하기 때문에 얘랑은 반비례하는 관계일 것이다. 그래서 주로 전기전도성은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막 이게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약간 그 실험 과정 같은 거를 좀 엮어서 실험 형태의 문제로 출제를 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정리를 하면은, 자, 토체는 어떻게 되어 있다? 겹쳐 있다.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절연체는
띠 간격이 매우 넓어.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. 반도체는 적당해서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.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리콘 저마늄 이런 애들이 자연 상태의 반도체의 예시입니다. 이게 아까 한 이야기죠.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? 슝 하고 이동해야 된다고. 그래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. 알겠죠? 자, 그래서 저전체도 띠간격 이상 에너지를 주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겠습니까? 흐릅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절연 파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멀티탭 같은 거 불나는 경우가 플라스틱 이런 거 전기 잘 안 통하는데 불나잖아요.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절연 파괴입니다. 그래서 내용 정리해 보면은 자, 고체에는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해서 연속적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 이를 에너지 D라고 한다고. 그래서 띠 간격이 절연체보다 작아서 작은 에너지에도 비교적 쉽게 이동하는 것은 반도체가 되겠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문제 딱 두 개만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. 자, 그림은 고체 A와 B의 에너지 T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.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A가 뭐겠습니까? 띠 틈이 엄청 크네요. 그럼 얘는 절연체겠죠. 그리고 B는 도체가 되겠지. 둘이 겹쳐 있잖아. 그죠? 그래서 A는 절연체고요. 그 다음에 A에서 원자가 D에 전자가 전도 D로 전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고. 절연체도 D틈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죠. 그 다음에 B에는 도체에는 상온에서 원자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죠.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자, 고체 A, B의 에너지 T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A는 지금 보세요. 원자가 D와 전도 D가 겹쳐 있죠. 자, 그러면 얘는 누굽니까? 도체죠. 그리고 얘는 뭐 절연체나 아니면은 반도체가 되겠지. 알겠죠? 그래서 A는 도체가 아닌 도체입니다. 전기 등도성은 A가 B보다 좋죠. 그렇지? 도체가 뭐 절연체나 반도체보다 좋잖아. 전기 등도성이.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. B 원자가 D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고? 아니라고요. 얘네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?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. 그러면은 얘랑은 에너지가 다른 거죠.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높을 거 아니야. 그쵸? 자, 그럼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에너지가 똑같을까요? 다르겠죠. 그렇지?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1번 니은만 맞겠지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고체의 에너지띠의 이런 구조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고체의 전기 등도성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. 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죠.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를 우리가 전자제품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반도체를 활용한 어떤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